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인터넷에 넘치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찾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대부분 뭐 책이나 아니면 뭐 신문, TV 같은 어떤 대중적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알려진 그런 어떤 매스미디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정말 넘치고 넘쳐나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개인 방송의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정보가 좋은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보가 넘치고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켜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지금 유튜버로서 지금 미국 유학고수 TV라고 하는 이 계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계정으로 딱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다루는 이 방송 자체가 이 미국 유학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유튜브 그 메인 화면에 이렇게 저한테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미국 관련된 뭐 미국에서 뭐 직장 생활하거나 미국에서 유학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막 뜨고, 그리고 다른 뭐 인터넷 플랫폼 같은 데 가도 뭐 비슷한 방식이에요. 요새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이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내가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은 다른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미국 유학이라든가 미국 취업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이 바닥에 실제로 있잖아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냥 간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바닥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 근데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미국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고 미국에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엄한 사람 얘기 듣고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괜히 억셉트 했다가 본인 인생이 잘 안 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때 그게 내 삶에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저도 예전에, 지금은 미국 산지 너무 오래됐죠. 미국에서 석사 박사하고 지금 미국에서 박사 마친 지 6년 됐으니까 미국에 되게 오래 살았죠.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저도 미국이란 데를 구경을 못 해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는 저도 막연히 꿈만 꿨지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는 항상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냐면 뭐 그때도 뭐 10년 전에도 인터넷이란 게 있었어요. 여러분만 쓰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곤 했었어요, 저도.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제가 예전에 항상 가던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유학생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어드미션을 딱 받고 미국에 건너가야 하는데 어떤 준비물이 뭐가 좋을까 막 이런 걸 게시판에서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냐면,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유학 중인 유학생인데
미국에서는 샤프심이나 볼펜심이 정말 안 파는 것 같다고.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샤프심 하나, 볼펜심 하나 살려고 자기가 뭐 몇 시간을 헤매이고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아서 숙제를 못 했다는 거예요. 샤프심, 볼펜심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미국 유학 오실 때 꼭 샤프심, 볼펜심 왕창 사오세요. 최대한 많이 확보한 후에 미국 건너오세요. 막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미국에 한 번 안 가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막상 이제 미국 가야 할 날이 다가오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저희 집 가까이 있는 문방구에 가서 샤프심 10만원어치랑 샤프심 10만원어치 진짜 샤프심 10만원어치랑 볼펜 1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어이없는데 샤프심이랑 볼펜심을 20만원어치 산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샤프심 볼펜심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숙제를 못 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20만원어치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없는데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서 나 말하면서 웃기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은 졸업할 때까지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20만원어치 볼펜심 샤프심을 가지고 왔어요. 진짜 그 박스로 이렇게 그 여행 가방 안에 이렇게 부피도 많이 차지. 10만원어치면 상당한 부피야. 그거를 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왔는데 되게 황당한 게 미국에 문방구가 없을까요? 문방구 많아요. 미국에 문방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내가 왔는데 너무 허탈한 거야. 미국에 문방구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많죠. 미국도 사람 사는 데고 뭐 샤프심 볼펜심을 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샤프심 볼펜심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캠퍼스 안에도 학생 문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관 같은데 문구사가 있어서 거기서 다 팔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그 볼펜심 샤프심 구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도 되게 궁금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다고 제가 추측을 하냐면 그 사람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자기 얘기를 썼다면 이런 사람이에요. 유학생인데 차가 없이 살고 있고 아주 외딴 오지에 있는 학교에서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버스도 끊기고 그렇다고 걸어가더니 눈이 막 허벅지 뭐 허리 이상 쌓인 폭설이 내린 날 너무 화가 나서 쓴 글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은 정보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석사를 처음 유학 갔던 곳은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한 곳이었어요. 미국의 3대 대도시 어딘지 알죠? 뭐 그런 메트로폴리탄 있잖아요. 뭐 그런 도시로 저는 처음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도시인데 대도시에 문구점이 없을 리가 없죠.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지금 쓰는 볼펜 여기 있잖아. 볼펜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검은색도 나오고 여기 지우개도 달렸잖아요.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딱풀 커터칼 그리고 스테이플러 다 있다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정보를 정말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넘치는 정보 중에 아무 정보나 옵셋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사시면서 정보를 잘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분별이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좀 몇 개만 콕콕 찍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미국에서 일단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실 때 말이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막 뭔가 묘사한 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거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어떤 굉장히 스트롱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뭐 강력한 그런 감정에 휩싸이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니까 조심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감정을 쏟아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 샤프심, 볼펜심 사오라고 말했던 사람도 차가 없이 그 오지에 갇혀서 있으면서 폭소리 내려서 본인이 갇혀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렇다고 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되는 건 인터넷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거기 쏟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 관련해서 막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미국에 유학생들이 많은데,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내국인에 비해서 일단 영어가 안 되죠. 거기다가 대부분 미국 내국인들은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미국 세상이 돌아가는 걸 배워요. 그런데 유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라요. 특히 한국에서 나이 먹도록 있다가 오신 분들은 미국 돌아가는 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보가 곧 중요한 세상인데, 정보에 있어서 미국 내국인에 비해서 훨씬 열세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국 취업 관련해서 막 한글로 막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의 거의 90% 이상이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해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대기업에 실제로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 박사도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도 마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본인의 부족한 학벌과 부족한 학점을 가지고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미국 대기업의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봐요. 전 왜 그럴까요? 미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진입에 실패한 사람들은 본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했다는 강력한 감정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글을 쓰면은 거기다 답변을 하는 거예요. 미국 취업 잘 안 될 거다. 왜냐면 본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머릿수만 카운트해보면 된 사람보다 실패한 유학생이 더 많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에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미국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자기만의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자기 밥그릇이고. 또 다른 경쟁자인 한인 유학생이 이 미국 취업 잡마켓에 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약간 있는 거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뭐 미국 취업 관련돼서 검색을 하면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실제로 본 건데, 한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취업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취업 포털 사이트.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 실리콘밸리의 그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에 본인이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연봉 딜을 박사 마치고 합격을 했는데, 초봉 딜을 하는데
한 16만 불 정도를 딜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괜찮은 딜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고 그 미국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그 한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반도체 대기업에 붙을 만한 실력이 있다면 영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진짜로 궁금했으면 그 영어로 미국인들이 자주 가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려야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올린 그 사이트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취업 포털 사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미국 취업에 고전을 겪고 있는 뭐 영주권 취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에다가 이 사람이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죠. 자기는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돼서 지금 학생 비자 만료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지금 누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최고 대기업에서 연봉을 박사 맞추고 초봉을 16만 불을 막 준다고 하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나는 딱 글을 보자마자 이 사람 뭔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글을 딱 클릭하는데 한 댓글이 한 100개가 달렸는데 100개 중에 거의 98개가 저주의 말들이었어요. 저주의 말인데 어떤 말이었냐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16만 불 가지고는 입에 풀질도 못하니까 가지 마세요. 에서부터 16만 불은 너무 작은 연봉이네요. 20만 불 정도는 불러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글들이 막 대부분이고 뭐 거의 그 회사가 되게 안 좋고 뭐 그 회사가 거기 막 들어가봤자 뭐 신문에서만 좋게 말하지 실제 들어가면 맨날 야근하고 한국 뭐 대기업보다 더 피말리는 삶을 산다라는 온갖 저주의 말 있잖아요. 저주의 말. 그런 말만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또한 이 사람이 잘못된 곳에서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게 궁금했으면 영어로 그런 실리콘밸리 관련 취업을 다루는 그런 미국인들이 가는 사이트에 가서 글을 올렸어야 맞고, 아니면 실제로 거기서 생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인맥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야 그 루트가 맞는 루트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제 많은 지인들이 실리콘밸리의 텍 자이언트에 다니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명문대 박사를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인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쪽 제 지인들 보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뭐 박사 초봉으로 16만 불 처음에 받고 들어가서 금세 20만 불, 25만 불 찍고 심지어 30만 불 가까이 받고 넘게 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정보를 여러분들 얻을 때 그 정보의 소스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별식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지나치게 그런 악감정이 들어간 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간 댓글은 혹은 글은 대부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절대 오지 마세요. 오면 가난하게 삽니다. 뭐 이거 너무 극단적인 말이죠. 이런 말은 걸러버리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의료비 비싸서 감기 한 번 걸리면 뭐 100불, 200불 깨집니다. 절대 오지 마세요. 뭐 미국 절대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걸르세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미국은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국영 보험 시스템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로 민영 보험에 의지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 보험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한 번 걸리면 100불, 200불 깨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직장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직장에 없거나 무직인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장 보험이 없이 그냥 영세하게 자영업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시장에서 물건 팔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국 대기업에 다니시면 회사에서 되게 보험 괜찮은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감기 걸리면 웬만하면 한 10,000원,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0,000원 정도만 내면은 의사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받는 보험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미국의 퍼스트티어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이죠. 그럼 그 10,000원을 내 돈 주고 내냐? 아니에요. 회사에서 1년에 한국 돈으로 뭐 한 60만 원 정도 의료비로 쓸 수 있는 어떤 캐시 보너스 같은 걸 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캐시 혜택으로 줘요.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제가 아프면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제가 대기업에 다닌 한 사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료보험비는 연봉에서 그러니까 월급에서 좀 까죠.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필요한 정보가 있고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구독자분 대부분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미국 대기업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찾는 정보는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왜 이 영상을 찍으려고 결심을 했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남자분이 본인이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다녔다고 주장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삶 하면서 막 이렇게 개인 방송으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온갖 부정적인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실리콘밸리 오면 절대 안 된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바닥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서 너무 웃긴 거야. 되게 막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자, 첫째, 그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다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는 실리콘밸리의 실제 문화가 아니에요.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문화는 실리콘밸리의 전반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실리콘밸리도 다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에 분명 텍 자이언트들이 있고 정말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지만 실리콘밸리도 그냥 그 동네예요. 산호세라는 동네예요. 거기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회사도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냥 구멍가게 같은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실리콘밸리에 있다고 말하고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여러분한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상을 제가 보면서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 쟤는 실리콘밸리 대기업 정직원 절대 아니야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딱 들어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한 인턴 정도 한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썰을 푸는 거야. 근데 실리콘밸리 대기업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온갖 안 좋은 거, 막 뭐 물가 비싸고 막 렌트 비싼 거만 막 얘기하면서 막 먹고 살기 힘든 거 있잖아. 막 의료비 비싼 거만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실리콘밸리에 유명 대기업에 다니면요, 실리콘밸리의 비싼 물가가 무색할 만큼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의료비 혜택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뭐 콘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출퇴근용 그런 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 앞에서 회사 버스가 나를 픽업해 가서 회사 정문까지 데려다주고 뭐 그런 멋진 리무진 서비스가 있는 회사도 많고 되게 좋은 복지 혜택이 많은데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실리콘밸리를 진짜 경험해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은 인턴 정도 했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인턴 하다가 이제 잘 안 풀려서 이제 뭐 미국을 떠나서 한국 갔든지 뭐 그런 사람인데, 이제 먹고 살려고 실리콘밸리에 잠깐 인턴했던 걸 가지고 이제 주구장창 개인 방송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놓는 정보란 게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석박사를 하고 미국 대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이 삼천포에 빠지고 꿈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정보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조회수가 엄청나, 구독자가 엄청나. 지금 나 진짜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진짜 미국의 그 탑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는 구독자가 이제 겨우 1000명인데, 아니 그깟 어디 인턴 정도 한 애가 구독자가 몇십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걔가 하는 말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영상 진짜 만들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대부분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에서 실패한 인생이, 봐봐요, 생각해봐요. 미국에서 완전 실패했어. 그럼 미국을 떠올리면 좋은 얘기가 안 나와. 온갖 나쁜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또 한 가지 얘기해줄게. 인종차별. 요즘 그런 인터넷 개인 방송 보면 미국이 인종차별 되게 많은 것처럼, 뭐 매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진짜 많은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근데 제가 제 관점을 얘기해줄게요. 제가 인종차별을 미국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입니다. 제가 막 뭐 세계적인 그런 미국 학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제가 발표를, 인바이티드 스피커로 그렇게 초청받아서 제 논문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논문을 막 미국 학생들이, 혹은 미국 직장인이나 뭐 미국 뭐 교수님들, 포닥들이 막 경청합니다. 어떤 분들 막 받아 적어요. 그리고 제 발표가 끝나면, 연구 발표가 끝나면 막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이 연구 어떻게 하셨냐고.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들, 제가 나온 박사 과정 괜찮은 학교예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이, 저는 이제 미국 친구들이 저를 좀 우러러봐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제 연락처 따갈까, 나중에 우리 회사 한번 들어와 보겠다고, 혹은 저한테 좀 연구에 대한 뭐 코멘트 좀 받아보겠다고 저랑 친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이공계 자체가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주류 사회, 미국의 톱티어 대기업, 뭐 미국의 톱티어 대학원, 뭐 이런 미국의 주류 사회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미국 문화 자체가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있으면은 미국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처벌하기 위한 법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미국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종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인종차별 한번 걸리면 모든 게 끝나요. 교수 뭐 바로 잘리고요. 대기업 임원, 사장 바로 잘려요. 인종차별한테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 주류 사회에서는 거의 없고, 특히 이공계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인종차별이 막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발 미국의 주류 사회를 좀 경험해보세요. 미국에서 좀 주류 사회를 경험한 다음에 한번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공계, 미국의 뭐 대기업, 대학원, 연구원, 뭐 포스닥,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세계에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을 때 뭐 자꾸 막 민종차별 많으니까 미국 옷 절대 오면 안 된다 말하는 이런 류의 영상들은 거르시는 게 좋아요. 봐봤자 여러분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봐도 비디오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만드는지를 알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요즘 한국 매스미디어에서 미국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나와요. 알고 있죠? 자, 그거는
미국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건요, 정말 미국이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한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이끌기 위한 산업의 쌀 같은 엔지니어 혹은 과학 기술자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미국 건너가려고 지금 당신 지금 이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국 건너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강력한 그런 프로파간다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봤자 인생 좋을 거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국 매스미디어가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제가 한 말을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 미국에서 실패한 인생의 입 안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온다. 두 번째, 미국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에게는 미국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온다. 세 번째, 한국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미국의 정보를 얻지 말라. 이 세 가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준비 잘 하시고요. 다들 성공하셔서 미국에서 댓글로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사실 제 구독자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교수님 저 미국 왔어요 하고서 댓글창에 댓글 다루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다들 미국에서 원하는 걸 이루시란 말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